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송출해 주시고 가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여기가 현관이고요.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제 동생 집, 집인데 많이 동생 집. 좁아가지고요. 네네. 동생분이 여성분이신가 봐요? 남동생. 네, 남동생. 남자예요. 화장품이 좀 많은데, 이게 지금 컴퓨터 하는 쪽이고, 이렇게 현관문이고, TV, 그리고 침대, 방 내부가 워낙 좁아가지고, 그냥 여기 네, 장롱이랑 이렇게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고, 그 다음에 네네, 그, 소주잔. 그, 보셨구나. 보통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집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네. 제보자님 누나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네.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계기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 만 그럴 수 생각을 하고 있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엄마랑 저랑 이제 당집에 갔는데 그냥 저희 전 보러 간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무당이 가면 뭐 때문에 왔는지 이제 미리 써놓고 이렇게 바로 맞추는 걸로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동생 얘기를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세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생이긴 했는데 동생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생 얘기만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증조 외할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셨다고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점사는 안 보시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봐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있죠. 그거를 이제 당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양가에서 신줄이 내려온다 얘기하면서 고모 할머니인가가 무당이 하나 있고 해서 양쪽에서 내려와서 신가물이고 그래서 아 이게 영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귀신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좋아지겠지 했는데 애가 30이 됐는데도 계속 귀신을 보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던 희망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당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영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직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무슨 모시는 신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처럼 모시고 있는 신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신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귀신이 사마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있어서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됐대요. 저 술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것도 따로 네, 놓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 거라서. 그게 술의 신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남쪽 방향에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알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사상 올리듯이 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지가 5년이 됐고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먹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되게 너무 황당하고 아니, 황당할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제보자님이 좀 낯설어서 그렇긴 한데 네. 대한민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서. 술을 올리냐라고 얘기했더니 술을 좋아한대요. 그 귀신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없던 귀신도 생기겠다. 안 그래도 신줄이 있고 신가물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밖에 있는 애도 붙어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체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질책을 하고 싶지만 일단 제가 당집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 않았는데 하마영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동생이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못 와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사마 근데 이제 영인가요? 형인가요? 하마영인데요. 영.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귀신을 봤을 때 원래 뚜렷한 형체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아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근데 이제 동생이 섀도우로 볼 때도 있고 좀 명확한 형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마영은 명확한 형체를 보고 머리에 장식이 많다고 그래요. 귀나 뭐 이런 중국풍의 장식이 되게 많다고 하고 그 사마영 옆에는 여자 2명이 보좌를 한대요. 보좌관이 있대요. 2명이 수비처럼 셋이서 붙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그래서 당 몸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웬만하면 이제 시간이 또 딜레이되고 해서 좀 왔으면 좋겠어서 연락을 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기가 본인이 믿고 있는 신을 떼려고 하는 거고 무서워서 못 오겠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당직길 신청하고 나서 신청한다고 하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누나 오늘 누나 집 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직기를 신청해야 되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 신청하고
나서 이런 싸움들 트러블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말꼬리를 잡으면서 저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톡이랑도 싸우고 그 아침에 저 일어나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아 근데 저한테 제보자님 생각하시-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네. 이거는 대리 신청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진짜로. 아,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제보자님도 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동생 몸에 있는 거. 근데 저희가 동생이 안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강제권이 없어요. 그렇죠. 못 합니다 이거. 제가 데리고 갈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왜냐면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집을 허해진 네. 거예요. 걔는 원래 맞아요. 자기 집에 아무도 안 들여요. 그럼 맞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제보자님 믿고 진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부터 합시다. 일단 저희는 네네.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제보자님. 왜냐면은 맞아요. 누나분이 신청했다가 동생분이 지금 병원 가가지고 혹은 뭐 어떤 막 변명을 대고 안 되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보자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네. 갑자기 솔루션 그 전날에 제보자님 동생분이 취소를 놔요. 절대 못 한다고. 네네.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대책이.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네네.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게 신줄이면 신줄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신이 와서 신내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일본에 있는 장군신을 모셔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는 곧 있으면 한 3, 4년 지나가지고 이제 좀 이제 파행되는 느낌인데 그런 네네. 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중국 신을 모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신을 하고 이제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번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걔네들이 오래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전 다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부터 일본 신부터 해가지고 중국 신, 뭐 인도 신 해가지고 무속인이 된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이거 신 아닐 텐데라고 했는데 신 맞다 자기는. 화가한 의지를 갖고 있던 친구들도 3, 4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다 내려왔어요 무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허주죠. 네, 그 말입니다. 네, 허주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말명이라고도 하고 제가 허주예요. 동생한테 이제 모시는 신 얘기했을 때 제가 완전 폭언을 쏟아부었고 그 허주 잡기라고 네네. 걔가 신인 척하는 사람이라고 막 제가 막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저한테 계속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형이 중국풍의 무슨 모자나 장식 같은 걸 엄청 하고 있대요. 모자랑 뭐 귀나 막 이런 데 엄청 하고 있대요. 근데 저희가 성씨가 희귀성인데 그게 중국에서 온 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대로 된 신이 아니면 받지 말라고 하는 주의고, 그리고 얘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99% 허주 잡신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렇게 폭언을 쏟아부은 거였거든요. 이 원룸에 근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신청한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일단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네네네. 자, 이제 증상만 가져갑시다. 제보자님 남동생분 방에 지금 벌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레가 있어요. 계속 벌레가 나를. 그죠. 그리고 제보자님 남동생분 잘 안 씻으시죠? 씻는 건 잘 씻는 것 같아요. 그 성격상? 씻는 건 잘 씻어요. 성격상. 그럼 먹는 거.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끼 먹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하루에 3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집안 상태가 지금 신청하기 전에 좀 더럽습니까? 그거는 제가 5년 전에 얘 이사할 때 와서 보고 지금 5년 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정식히 신청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는 치울 줄 알았는데 네네. 하나도 안 치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더럽다고 할 정도로 더러운 편인데 얘는 그래도 진짜 깔끔했었거든요. 정리 잘하고. 근데 제가 지금 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까 얘가 원래 깔끔한 애였는데 왜 이렇게 하고 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면은 그런 상태. 전화할 때 거짓말을 좀 많이 하나요? 거짓말은 잘 안 안 하는데 걸렸구나. 그냥 이제 네, 오케이. 아는 척을 할 때가 좀 있는 제보자님, 것 같아요. 남동생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나요? 네,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180도 직장을 바뀌었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바뀌었나요? 180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네. 그 특유의 소심함이 있고, 근데 원래 얘가 내성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소심한데 외향적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남동생 눈을 봤을 때요. 눈동자가 그건 몰라요. 네. 모르죠. 혹시 반쯤 막- 감겼었나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다. 흐리멍텅해요. 근데 왜냐면 술도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이 눈이 나온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니까 젊은 청춘에 간 영가가 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뭐 그게 신이야? 하는 귀신이 거는 꼈는데. 귀신이죠. 허주죠. 네. 아니 그 무당도 되게 웃긴 거야. 귀신이 있는데 네, 왜 신이 왔으니까 네. 눌러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 자체가 그건- 역설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빙의 신의 치료를 공판 해갖고 열어서 털어내야지. 네네 신의 말씀. 공판 열어서 진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진짜 받아야 된다 조상에서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누르는 구수로 해서 진행해라, 그렇게 웬만하면 자중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신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눌린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좌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시작이 딱 되면 매년 해야 돼요. 거의 그렇죠. 매년 똑같이 행사. 좌정. 계속 눌러줘야 돼요. 일단 근데 제보자님 말도 따로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 집안에 대해서 한번 체킹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동생을 또 보냈어요. 저희 헌터 고스트 헌터를 또 보내놨는데 이제 대기 교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도 한번 보긴 봐야 되니까 일단 교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룸이라서 이게 사실 원룸 자체가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엄청 네,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뱅진이 혼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저희가 믿고 한번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테 배웠으면 뭐 별거 안 배웠겠지만은 여기 불 어떻게 끄지? 그냥 하세요. 아, 이 불 켜놓은 상태로 합니까? 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펜트마츠 3기 표적팀 뱅치입니다. 좋습니다. 잘할까요, 형님? 하라고. 아니 얘를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놨어? 자동적으로 해. 제보자님께서 얘기를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여기 그 동생분께서 사마형이라는 그 잡신, 허주신한테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아니면은 너의 누나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동생분이 미쳤네. 안 좋은 행동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피를 뿌리고 아니 실려가지고 그럴 것 있다고 같았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사마형이라는 그 존재를 언제부터 믿고 얘기를 했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동생이 이제 믿고 있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사마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마형이요? 네, 사마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사마형이라고 하면 혹시 이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마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삼국지에 그런 이름이 나오나요? 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자세히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술의 신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왜 술의 신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술의 신이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술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근데 자기는 그걸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술잔이랑 뭐 이런 거를 남쪽에다 올려라라는 거를 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 받고 어느 순간부터 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또 이 가정사 얘기인데 여기 이제 동생분이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살지 않고 가정적인 문제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새어머니라고 하죠. 새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때는 동생이 중학생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새엄마랑 같이 살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신을 많이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당집에서 새엄마가 동생한테 양밥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뭔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무당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 무당이 새엄마 이름이 김씨지 않냐? 네. 라고 얘기해서 그런 걸 얘기하니까 맞추고. 그런 거 맞춰가지고 맞다고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뭔가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밥을 넣은 것 같다. 그래서 동생이 잘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동생분께서 사람이 죽은 거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죽은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중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애가 반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여자애가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애가 달라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되게 벙쪄가지고 친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얘한테 붙었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하고 그냥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구태라 어쩌라 하는데 이제 얘만 가면 무조건 구태라 이거부터 나오니까 그냥 저랑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한 40분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방 안에서 소리라던가 뭐 하나도 난 게 없이 고요하게 인터뷰만 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텍스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술잔 올려놓은 쪽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굉장히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걸렸다고 저한테 급하게 문자가 왔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포인트 자체가 술잔 쪽이 가장 유력한 포인트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영가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가장 유력한 장소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뱅진이가 이제 인터뷰 들었던 내용 중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허준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무언가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보자님 남동생분이 얘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만 믿어야 됩니다. 동생분의 이야기대로 가면은 갑자기 딱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맞아요. 혼선을 네. 되게 많이 네.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마형이라든지 뭐라든지 저는 이런 네. 부분에선 믿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걔네가 무엇을 원해서 제보자님 남동생분에게 이렇게 뭐를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종규령 많이 만나봐서 알거든요. 아, 맞죠, 그죠. 맞죠. 예,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종규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 크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치면 왜 남동생이 좀 소심하지 않았냐라고 왜 물어봤냐면요. 자기가 소심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내가 허주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신감이 얻어지고 내가 무언가 다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허주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술도 올리고 재물을 올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술하고 피는요, 맹세예요. 피라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장 같은 건데 지금 제보자님이 뭔가를 행했다는 거는 복수심에서 피를 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언가가 이루어진 거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뱅진 씨가 여기 자체 헌팅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다음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뱅진이가 지금 들으면서 말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너 혼자 헌팅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알아서 그 마이크 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형님,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다리지 마. 야, 그냥 마이크를 해. 끈다고 얘기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일단은 이 베란다에 좀 불을 끄고 싶은데, 이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뻐서. 형한테 진짜 이뻐서 그러는 거야, 동생들 보면. 진짜 싫으면 이제 얘기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네, 말도 안 합니다. 오케이. 불 있는 데를 거울 뒤에 이렇게 숨겨두셔가지고, 네. 좀 찾기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확인. 네, 일단 저 펜트마치 3기 뱅진이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집 자체는 지금 한 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를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은 집 자체가 진짜 굉장히 지저분하다인데, 아까 시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집의 그 정리정돈 상태를 여쭤보셨는데, 여기는 이미 굉장히 더러웠다고 정리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술 캔과 술 병과 그리고 담배째랑 이런 게 빙이에요. 너무 많아요. 네, 이거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진짜 정리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냉장고하고 장롱도 한 번씩만 열어봐 줄 수 있어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가려져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리를 거의 아예 안 하시는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장롱부터 열겠습니다. 그래도 걸어는 놨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막 맞아요. 쑤셔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옷 그거는 저도 어. 네, 밑에 장롱까지 한번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뭔가 같아서. 괜찮아요. 장롱 이제 닫아주세요. 네. 네. 뭔가 밑에는 막 쑤셔 넣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네. 위에는 좀 괜찮네요. 저렇게 함부로 서랍을 막 열면 팬티 나와요. 아, 진짜. 냉장고가 진짜 오래된 냉장고 같아요. 아이고야. 오케이. 아,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놨네요. 벌레 꼬일까봐. 네. 이미 꼬였죠. 근데 냉장고에도 뭐가 없네요. 집에서는 뭐를 이렇게 해먹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금 술밖에 없는데, 대꼬리, 맥주, 이것도 술이죠? 취향이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요. 산추 저런 술을 곡주를 그러니까요. 먹네요. 흔하지 않은데. 자, 저희는 다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헌팅해 상태랑 주세요. 장롱 상태는 일단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곡주를 EMF를 올리는 게 한번 아닌가 싶어요. 아, 곡주를 네. 올려놓는다. 그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그럴 수 있겠다. 곡주를 올리나 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술이 아니라 아까 지금 보니까 맥주나 맥주. 소주를 먹더라고요. 예리 있어요. 네, 곡주를 올리나 본데요. 세 칸. 문쪽 소리 바로 앞에 소리 났습니다. 방금 바로 앞에 이렇게 좀 이중 그 레이어처럼 이렇게 살짝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 문 비출 때. 네, 문 비칠 때. 바로 앞에 소리 났습니다. 술잔에서 미세하게 틉니다. 미세하게 튀는 게 아니라 창문 쪽으로 가까이 가봐. 네, 창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칸.
오케이. 창문 쪽에 미세하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네네. 오케이. 여기 어? 3칸. 그죠? 고정이네. 고정값이. 야, 음. 딱 관광광 앉아있어. 색. 오케이. 칸쪽입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바깥쪽은 아니고 이쪽 라인 쪽에 네. 뭐가 있긴 있네요. 창문도 확실하게. 빠졌고 고정이면은 거의 그냥 진짜 뭐 화장실 뭔가 쪽도 한번 박혀 있네요. 보겠습니다. 있죠. 화장실 쪽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뱅진아, 전자레인지 앞에서 침대 쪽으로 한번 서서 바라봐 주시겠어요? 여기 색깔. 전자레인지 등지고, 지금 딱 시선이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 그 신의 올렸어요? 입장에서 보는 거구나. 예, 지배적으로 내려다본다는 거죠. 딱 이 정도입니다. 정면을 보면 내가 이렇고, 너를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머리맡에서 지금 네, 내려다보고 오른쪽, 있는 시선이거든요. 왼쪽. 지금. 오른쪽 오영. 왜? 오른쪽 오영. 왜? 이게 뭐죠? 왜요? 형 지금 이거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사람 이쪽에서.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개같이 생긴 얼굴이 강아지 개처럼 생긴 얼굴이 지금 저기에 비쳤거든요. 저기 조명 반사돼서 내가 그럼 뒤겠죠? 그 벤진이 얼굴 비친 거 아니야? 어. 아, 미안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 뒤면 지금 술잔 위쪽이거든요. 형이 그러니까. 말하신 어. EMF 틴 라인. 근데 사람 얼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술잔 쪽에서 네, 여기 자꾸 왔다 갔다 딱 어. 섰다가 또 왔다 갔다 하길래 그래서 뱅진이 보고 시선을 바라봐 달라고 했던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치 확인. 아, 이거는 약간 사기의 집하고 좀 비슷한 느낌에 대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집기를 신청했을 때 동생이랑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분께서 당집기를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게 오늘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님께서 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허락까지 했으면은 퇴근을 해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와. 단호하게 좀 당직기를 좀 피하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라면 저희가 간다라면은 좋아하죠. 대접해 준다라고 생각해서 양팔 벌려 맞아. 환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냥 역설인 거예요. 네. 피하는 음.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뱅진아 화장품 한 번만 찍어줄래? 화장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멀티가 안 되네. 위에 뭐 모든 게 다 멈추네 잠깐. 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도 말 안 해. 아, 진짜. 그냥 하라니까. 깜짝이야. 거울이. 저런 걸 개 같다고 하는 거죠. 화장품은 아니, 여기 있는 게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북어시? 네. 브러쉬. 브러시. 남자가 네네네. 브러쉬를 쓰지는 않은데 화장을 북어씨 여기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남자가 브러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여기 이게 많이 여자 없죠. 화장품 아닙니까? 쉐딩을- 그러네. 쉐딩까지 하죠. 예,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지금 아까 전에 좀 여자도 하나 아니 쓰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봐가지고 이분 직업이 약간 좀 예체능 쪽이냐라는 부분, 뭐 작가이거나 아니면 좀 뭐 카메라 찍는 쪽이나 뭐 이런. 아닙니다. 동생분이 지금 일을 하는 게 20대 초반에는 응급실에서 보안 요원을 야간에 일을 했고 남자 거의 다 직업이야? 밤에 하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예체능 그런 쪽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 때 귀신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 동생분께서 그때 한번 엄청나게 피폐해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응급실에서 밤에 나이트 일을 할 때, 나이트에 보안 요원 할 때. 그러면 다음 그 제 장비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네,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 전자레인지 위쪽에 하나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쪽을 하나 두겠습니다. 왜요? 신발장 쪽에는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한번 놓고 싶기 그 촉입니다. 오케이,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 촉. 네. 아니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침대에 하나. 저 신발장에 있는 거 한 번 더 반짝거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제보자님 동생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 화장실 쪽에 하나 냅두겠습니다. 아마 소리 나는 장비를 못 쓰는 이유가 옆에 사람들 때문에 그 못 쓰는 것 같아요. 소음 때문에. 네네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제보자 동생분께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소음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바로 옆집에서 민원 신고를 꽤 많이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발장. 오케이 확인. 신발장 쪽에 고볼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신발장 쪽에서 고볼 반응 2번 있던 거예요. 일단 여기서 바로 고스트 박스를 써가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괜찮을까 고스트 박스 되게 시끄러울 텐데 녹음 기간은 맞는 것 같아요. 녹음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녹음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으로 녹음됩니다.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장, 침대 쪽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사는 남자분을 원하시나요? 똑바로 안 알려줘. 왜 원하시는 거죠? 세우는 거랑 형 내리는 거랑 이거 모르나 본데요. 저 멍청한 그 장비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우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해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세웠죠.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구슬 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눕혔죠. 네, 그 일단 녹음 들어봤는데 뭔가 네. 별다른 게 녹음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집 안에서의 뭔가 왕래 부분에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 말도 없다. 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녹음을 해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확실히 이 원룸에서 헌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당직기로서 맞나?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뱅진이도 지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죠. 왜냐면 원룸 자체 여기가 되게 힘든 구간이라서 사실 사귀의 집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집에서의 뭔가 단서나 이런 걸 다 뽑아냈기 때문에 네네. 항마 들어갔을 때 굉장히 편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여기 집에 대한 부분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항마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건너뛰기가 돼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중간 얘기를 다 스킵하고 항마만 들어가는 거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 중간다리거든요. 근데 이 장소를 봤을 때, 그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팅하는 거랑 일단 탐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긴 한데, 제보자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동생분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인터뷰 때 했는데, 지금도 좀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화장실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거는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 쪽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거울에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라는 게 제가 그 표현을 조금 풀어서 한 거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가 좀 많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예, 크겠네요. 근데 정말 신이 있다면은 그 술잔 앞에서 했을 건데 왜 화장실로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이해 안 가는 좀 여기가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네. 오케이, 확인. 그러면 조금 덤벼볼 만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에는 간략적인 헌팅이 들어가고 어차피 이제 한 장소에서 거울만 있으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굿당 쪽에서 하고 이렇게 두 군데인데, 아니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부분인데, 이거 대표 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숭배를 하는 신 앞에서 자기가 피를 봤다라는 거는 내가 너랑 계약을 끊겠다라는 소리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거나 끊거나 네, 둘 중에 한 가지다. 둘 중에 한 네. 가지거든요. 아까쯤에 여우가 본 그 요괴 같은 잡신과 또 여자가 또 하나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티격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무속 쪽은 어렵네요. 네. 우리 뱅진이는 좀 어떻게 생각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탐사를 해봤을 때는 지금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님의 동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직접 만나봐야 뭐가 좀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집은 그렇게 큰 뭔가가 없는 거는 확실하네요. 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몸이다가 정확한 거고, 네네. 집에는 어차피 그 흔적이나 찌꺼기만 남은 거고. 두 분 의견도 똑같습니까? 네네. 그럼 이 뱅진이 말도 이제 하면 네. 세 명 다 의견이 똑같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보자님하고 일단 뱅진이가 얘기를 해서 날짜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뱅진 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펜타마치 뱅진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셔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다 네, 뱅진아. 이런 경우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죠. 이게 하루 만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쯤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남동생이 혼자 있었고 누군가 같이 있었더라면은 남동생이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알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술을 먹고 블랙아웃이 걸려서 혼자 중얼중얼 뭘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술잔을 보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울 보면서 혼잣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대표 형님이 말씀하신 거 술잔 보고 혼잣말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거 블랙아웃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하네요. 네.